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어느 먼 옛날, 조선 중기 어느 왕의 시대의 한양 한복판에는 철견이라는 관상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견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히 맞춰내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당신은 올해 안에 큰 재물을 얻을 것이요. 아가씨는 내년 봄에 좋은 혼담이 들어올 것이외다. 철견의 말은 신기하게도 항상 들어맞았소이다. 그래서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철견의 관상은 틀린 적이 없다 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철견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그는 관상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철견이 그토록 정확하게 사람들의 운명을 맞춰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철견의 남다른 관찰력과 추리력에 있었습니다. 철견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누군가의 옷차림, 말투, 행동, 표정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었고, 거기에 약간의 상식과 경험을 더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예를 들어, 손에 굳은 살이 많은 농부가 찾아와서 올해 농사는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 철견은 그의 날씨 상황을 고려해서 답을 했소이다. 또한 부유한 상인의 부인이 찾아와서 임신에 대해 물으면 그녀의 얼굴빛과 몸가짐을 보고 이미 임신한 것 같다고 말하곤 했지요. 이런 식으로 철견은 관상술이 아닌 뛰어난 관찰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견에게 평생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지요. 바로 궁에서 사람이 온 것이었어요. 관상쟁이 철견은 어디 있느냐?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궁의 내시 한 명이 철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철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왕비 마마께서 너를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거라. 철견은 깜짝 놀랐소이다. 왕비가 자신을 부른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왕비 마마께서 저를 왜? 묻지 말고 따라오거라. 가마가 기다리고 있다. 철견은 어쩔 수 없이 궁으로 향하는 가마에 올랐소이다. 가마 안에서 철견은 온갖 생각이 들었지요. 왕비 마마가 나를 왜 부르셨을까? 혹시 내가 가짜 관상쟁이라는 것이 들킨 걸까? 아니면 정말로 관상을 봐달라는 건가? 철견은 식은땀을 흘렸소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백성들을 상대했지만 왕비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드디어 궁에 도착한 철견은 한 정각으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름답고 위험 있는 왕비였지요. 관상쟁이 철견이로구나. 예, 마마. 소인 철견입니다. 앉아라. 네 소문을 들었다. 관상을 매우 정확히 본다고 하던데. 송구합니다, 마마. 왕비는 철견을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헌데 이상하게도 왕비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철견아, 나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다. 네가 정말로 관상을 잘 본다면 그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볼 수 있겠느냐? 철견은 당황했어요. 왕비의 고민을 맞춰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마마, 소인이 마마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견은 왕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소이다.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첫째, 왕비의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흔적이 역력했소. 둘째, 왕비의 손톱이 평소보다 짧게 깎여 있었고, 손가락에는 불안할 때 하는 버릇 같은 상처가 있었소. 셋째, 왕비가 입고 있는 옷은 평소보다 수수했고, 화장도 전혀 진하지 않았소이다.
넷째, 왕비의 시선이 자꾸 창밖을 향하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니 철견은 대략적인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마, 혹시 마마께서는 요즘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비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느냐? 마마의 얼굴에서 그런 기색이 보입니다요. 그리고 혹시 무언가를 매우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다. 계속 말해보거라. 철견은 용기 내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마마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도 궁 밖에 누군가와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왕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소이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마께서 자꾸 창밖을 바라보시고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궁 밖으로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왕비는 한동안 말없이 철견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말 놀랍구나. 네 말이 모두 맞다. 마마, 사실 나에게는 궁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왕비의 신분으로는 마음대로 궁을 나갈 수가 없어 고민이었다. 철견은 왕비의 고백에 놀랐소이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더 큰 고민이 있다. 무엇입니까, 마마? 왕비는 잠시 망설이더니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지 알 수가 없어. 너무 괴롭구나. 철견은 더욱 자세히 왕비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비의 손에 작은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마마, 혹시 그 고민이 편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왕비는 깜짝 놀라며 편지를 숨기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왕비는 할 수 없이 편지를 꺼내 보이는 것이었어. 이 편지는 내 친 오라버니에게서 온 것이다. 마마의 친오라버니시라고요? 그렇다. 내 오라버니는 어려서 나와 함께 자랐지만 내가 왕비가 된 후로는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지. 왕비는 편지를 철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동생아, 이제서야 널 이렇게 불러보는구나. 내가 이제 몸져 누워버렸으니 살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널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구나. 그러니 궁밖 북촌에 있는 기와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와주길 부탁한다. 철견은 편지를 읽어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마, 이 편지의 글씨체가 마마께서 기억하시는 오라버님의 글씨체와 같습니까요? 왕비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구나. 하지만 오라버니가 병에 걸려 손이 떨렸을 수도 있고. 철견은 더욱 자세히 편지를 들여다보았어요. 마마, 이 편지에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기 북촌에 기와집이라고 했는데 북촌에는 기와집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요. 왕비는 철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오라버니라면 정확한 주소를 알려줬을 텐데. 마마, 혹시 이 편지가 온 경로를 아십니까? 궁의 한 나인이 가져다 주었다. 궁 밖에서 어떤 사람이 전해달라고 했다더구나. 철견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하는 것이었어요. 마마, 소인이 보기에는 이 편지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라고? 예. 누군가 마마를 궁 밖으로 유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왕비는 충격을 받았소이다. 그럼 내 오라버니가 정말 아픈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마,
혹시 최근에 마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비는 잠시 생각하더니만 대답을 이어했어. 사실 후궁 중 하나가 최근 들어 나를 시기하고 있긴 한데 어떤 후궁입니까? 숙빈이라는 후궁인데 최근에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를 견제하고 있는 듯 하다만 철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마마께서 궁을 몰래 나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되긴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왕비는 철견의 추리에 감탄했소이다. 정말 놀랍구나. 네가 관상쟁이가 아니라 포도청의 포졸이어도 될 것 같구나. 마마,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확실치 않습니다요. 정말로 오라버님이 편지를 보내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철견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다른 하나를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마마, 소인이 대신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가 혼자서? 예. 소인이 가서 정말로 오라버님이 계신지 아니면 함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비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괜찮습니다, 마마. 소인은 그저 평범한 관상쟁이일 뿐이니 큰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요. 결국 왕비는 철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좋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만약 정말로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날 저녁, 철견은 편지에 적힌 북촌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집을 관찰해보니 과연 수상한 점들이 많은 것이었지요. 첫째, 집 주변에 평소에는 없을 법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집안에서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앙칼진 것이었어요. 셋째, 집 뒤편에는 말들이 여러 마리 묶여 있어 급히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견은 이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집안의 대화를 엿들어 보았어요. 그러자 왕비가 정말 올까? 분명히 올 거야. 오라버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럼 우린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왕비가 궁을 몰래 나온 것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거야. 철견은 이 대화를 듣고 확신을 했어. 정말로 함정이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철견을 발견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어? 저기 수상한 자가 있다? 철견은 급히 도망쳤지만 그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철견은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자란 덕분에 골목길을 잘 알고 있어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철견은 왕비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소이다. 마마, 정말로 함정이었습니다. 철견은 어젯밤에 엿들은 대화를 왕비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왕비는 크게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그럼 내 오라버니는 무사하단 것이냐? 마마의 친오라버님은 편지를 보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누군가 마마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편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마마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그 숙빈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비는 분노했소이다. 감히? 내 가족을 이용해서? 마마,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철견의 말에 왕비는 진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날뛸 수 없지. 마마, 소인이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철견은 자신의 계획을 왕비에게 설명했어요.
왕비는 철견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의 계획에 동의했지요. 며칠 후 철견은 궁에서 일하는 한 나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바로 숙빈에게 가짜 편지를 전해준 그 나인이었지요. 나인님, 혹시 며칠 전에 왕비 마마께 편지를 전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나인은 당황했어요. 사실 저는 왕비 마마의 명으로 그 편지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전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인은 더욱 당황해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철견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나인님, 만약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왕비 마마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시면 결국 나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숙빈 마마께서 그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숙빈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까? 아니요. 숙빈 마마의 오라버니 분이 써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숙빈이 자신의 오라버니를 시켜 가짜 편지를 만들고 왕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철견은 이 증언을 왕비에게 보고했고 왕비는 왕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소이다. 왕은 크게 분노하며 숙빈과 그의 오라버니를 벌했지요. 숙빈은 궁에서 쫓겨났고 그의 오라버니는 유배를 갔소이다. 철견아, 네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구나. 왕비는 철견에게 감사를 표했소. 마마, 소인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들의 함정에 빠져 큰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왕비는 철견에게 큰 상을 내렸소. 하지만 철견에게는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마마, 소인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소인은 사실 관상수를 전혀 모르옵니다.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소인은 그저 사람들을 관찰해서 추측하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진짜 관상쟁이가 아닙니다요. 철견은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헌데 왕비는 한참을 말없이 철견을 바라보더니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넌 정말 놀라운 사람이로구나. 마마, 네가 관상을 모른다고. 하지만 네가 한 일을 보면 진짜 관상쟁이보다 더 뛰어나지 않느냐. 그건 철견아, 관상술이란 결국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네가 바로 그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왕비는 철견을 격려했소. 앞으로도 계속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관상쟁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후로 철견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대신 정직하게 자신의 관찰과 추리를 통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자세히 관찰해서 도움을 드릴 뿐이지요. 철견이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찾았소이다. 진실한 조언과 정확한 관찰이 더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철견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요? 철견은 그 선비를 자세히 관찰했소이다. 손에는 잉크 자국이 많았고 눈은 피로해 보였건만 의지가 강해 보였지요. 젊은이, 당신은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소이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공부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꾸준히 공부하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하면서 견문을 넓히시길 바라오. 그러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선비는 철견의 조언을 따랐고
결국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소이다. 이런 식으로 철견은 관상술이 아닌 진심 어린 관찰과 조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몇 년 후, 철견은 다시 궁으로 불려갔지요. 이번에는 왕이 직접 부른 것이었습니다. 철견, 왕비로부터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황송합니다, 전하. 네가 진짜 관상쟁이가 아니라고. 네, 전하. 소인은 그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옵니다. 왕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한 일들을 보니 진짜 관상쟁이보다 더 유능하더구나. 앞으로 궁에서 일해 보지 않겠느냐. 전하의 명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견은 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아주 특별했지요. 왕과 왕비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철견아, 요즘 신하들 중에 수상한 자가 있는 것 같다. 네가 한번 관찰해 보거라. 왕이 부탁하면 철견은 그 신하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보고했습니다. 그의 관찰력은 매우 정확해서 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철견은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마마, 처음에 소인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까? 왕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소이다. 사실 그렇다. 나는 이미 숙빈의 음모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다. 철견은 왕비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신이 철견에게 물었어요. 철견,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느냐? 대감님,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신은 철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소이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정확할 수 있었구나.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철견의 철학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궁의 다른 신하들도 철견을 따라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했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철견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온 사신이 조선의 관상쟁이들을 시험해 보겠다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뛰어난 관상쟁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사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왕은 철견을 불러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철견아,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철견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진짜 관상술을 모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다. 네 방식대로 해보거라. 다음 날, 궁의 큰 정각에서 철견과 중국 사신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많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 사신이 먼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지요. 마치 약속한 사람들인 듯 싶은 누군가를 부르더니만 아주 일반적인 점괘를 쏟아내는 것이었어. 그러자 그 몇몇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맞췄다며 신기해하는 것이었지요. 이런 뻔한 관상술의 철견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상이 아닌 관찰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철견은 중국 사신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사신님께서는 조선에 오시기 전에
아주 긴 여행을 하셨군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사신님의 신발과 옷을 보니 매우 험한 길을 지나오셨고, 특히 몸이 지쳐 긴장을 더하셨는지 손과 입술을 살짝 떨고 계시는군요. 뭔가 근심이 있으신 듯 싶습니다만. 이에 순간 중국 사신이 슬쩍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에 더해 왕과 왕비까지 놀라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중국의 사신이 무척이나 여유로워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사신님께서는 여기 조선 땅에 와서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사신님의 눈빛을 보니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관상쟁이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중국 사신은 당황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는 조선의 군사 기밀을 탐지하러 온 첩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신님, 조선에 온 진짜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견의 날카로운 질문에 중국 사신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이에 왕은 철견의 능력에 감탄하며 중국 사신을 더욱 추궁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중국 사신은 결국 자신이 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철견. 네가 우리나라를 구한 것이다. 왕은 철견을 크게 치하했소이다. 이 일로 철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다른 나라에서도 조선의 뛰어난 관상쟁이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철견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아니다, 철견아. 네가 하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통찰이다. 시간이 흘러 철견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면 철견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선입견을 버리거라. 둘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작은 것도 놓치지 말거라.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씨이다. 사람을 관찰하는 목적이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철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훌륭한 조언자들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철견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왕과 왕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요. 철견은 진짜 관상쟁이였다. 아니다. 그는 관상쟁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현인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철견을 기억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견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철견의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관상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본 관상가 철견, 여기에 잠들다. 그럼 여기까지. 특별한 능력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관찰로 사람들을 도운 이 철견의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여러분들도 가까운 이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분명 그것을 따뜻한 관심으로 여기고 대화를 먼저 걸어올지 모를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